대법원 2020년 3월 17일자 2015 모 2357 결정. 사건명 준항고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판시사항 1. 검사가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도주,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검사가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에게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결정요지 1.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의하면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1항 검사는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형집행법에 의하면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4조 미결 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하며 제79조 교도관은 이송, 출정, 그 밖의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수용자가 도주, 자살, 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위력으로 교도관 등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때, 교정시설의 설비,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 제97조 제1항 그 경우에도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제99조 제1항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궁극의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이 제27조 제4항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제12조에서 신체의 자유와 적법 절차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앞서 본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피의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주,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등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금된 피의자는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보호장비 착용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검사는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해당 피의자에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금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보호장비를 해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거부한 조치가 형사소송법 제417조에서 정한 구금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결정요지 2.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보호장비 사용을 정당화할 예외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교도관의 보호장비 사용을 용인한 채 그 해제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이러한 조치를 형사소송법 제417조에서 정한 구금에 관한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구금된 피의자로서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게 된다. 따라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금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보호장비를 해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거부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서 정한 구금에 관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3.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단지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 중에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 적극, 및 그 허용 여부, 소극. 판결요지 3.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이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 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 제3항 단서는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는 고성, 폭언 등 그 방식이 부적절하거나 또는 합리적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변호인에게 인정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며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러한 특별한 사정 없이 단지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 중에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20년 3월 26일 선고 2019도 7729 판결 사건명 사기 방조 공전자 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전자 기록 등 행사 업무 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판시사항 1. 유한 회사의 사원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 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 설립 등기와 그 기재 내용이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죄나 공전자 기록 등 불실 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이때 유한 회사의 사원 등 회사 설립에 관여하는 사람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 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실의 사실을 법인 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1. 유한 회사의 사원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 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 설립 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죄나 공전자 기록 등 불실 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한 회사의 사원 등 회사 설립에 관여하는 사람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 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 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2. 피고인이 갑 유한 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이른바 대포 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의 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를 법원 등기관에게 제출하여 등기관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 처리 시스템의 법인 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와 불실기재 공전자 기록 등 행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실제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상법이 정하는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정관 작성, 출자 이행, 임원 선임 등의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갑 회사는 상법상 유한회사로 성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갑 회사 설립 등기는 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피고인이 갑 유한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이른바 대포 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의 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를 법원 등기관에게 제출하여 등기관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 처리 시스템의 법인 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와 불실기재 공전자 기록 등 행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갑 회사를 정관에 정한 목적대로 운영할 의사는 없었더라도 설립된 회사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상법상 회사를 설립할 의사는 있었으며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정관을 작성하고 출자 전액의 납입과 이사 등 임원의 취임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등을 첨부 정보로 제출한 점.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절차를 밟은 행위가 단지 설립된 회사의 법인격을 범죄 등에 이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행된 측면이 있더라도 상법상 회사 설립 절차를 이루는 회사 정관의 작성 자체가 없었다거나 출자의 납입 사실 자체가 부존재한다거나 납입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회사 설립 등기에 임원으로 등재된 사람에게 임원 등재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실제로 직무를 행사할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사의 임원이 아니라거나 회사에 임원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상법이 정하는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정관 작성, 출자 이행, 임원 선임 등의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갑 회사는 상법상 유한회사로 성립하였고 회사 설립 행위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회사 설립 당시 정관에 기재된 목적 수행에 필요한 영업의 실질을 갖추거나 영업에 필요한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추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회사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고 회사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갑 회사 설립 등기는 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3월 26일 선고 2019 도 15994 판결 사건명 강제추행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에 포함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의 정도 추행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 요지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한 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2. 미용업체인 갑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갑 회사의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을, 여 27세를 비롯한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을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갑자기 을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에 을이 하지 마세요 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을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을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로 인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기습추행 내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미용업체인 갑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갑 회사의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을, 여 27세를 비롯한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을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귓속말로 일하는 것 어렵지 않냐, 힘든 것 있으면 말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을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에 을이 하지 마세요 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괜찮다, 힘든 것 있으면 말해라, 무슨 일이든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을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을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로 인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는 을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의 진술 역시 피고인이 을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서 을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여성인 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을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 한 을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 행위라고 보아야 하는 점, 원심은 무죄의 근거로서 피고인이 을의 허벅지를 쓰다듬던 당시 을이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등의 거부 의사를 밝히는 대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는 점을 중시한 것으로 보이나,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 사정만으로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기습추행으로 인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부정적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였다는 을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도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기습추행 내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3월 26일 선고 2020도 355 판결 사건명 사기, 상해, 업무방해, 폭행, 모욕.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 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여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의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위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 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20년 3월 27일 선고 2016도 18713 판결 사건명 체포치상 인정된 죄명 체포미수 공무집행 방해 판시사항 1.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판결요지 1. 체포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 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죄로서 그 실행의 착수 시기는 체포에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이다. 판시사항 2. 체포죄의 기수 시기 및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하는 경우 판결요지 2.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는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 판시사항 3. 체포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체포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요지 3. 체포치상죄의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체포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0년 3월 27일 선고 2017도 20455 판결 사건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인정된 죄명 특수 손괴 모욕 판시사항 1. 재물 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 도로 바닥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형법 제366조의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특히 도로 바닥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도로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도로의 안전표지인 노면표시 기능 및 이용자들의 통행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그 행위가 도로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도로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 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갑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인들이 유색 페인트와 레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갑 회사 소유의 도로 바닥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에 놓인 현수막천에 문구를 기재하여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나와 도로에 배게 하는 방법으로 다중의 위력으로서 도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하여 특수재물 손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로 바닥에 여러 문구를 써놓은 행위가 위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재물 손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갑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인들이 유색 페인트와 레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갑 회사 소유의 도로 바닥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에 놓인 현수막천에 문구를 기재하여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나와 도로에 배게 하는 방법으로 다중의 위력으로서 도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하여 특수재물 손괴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도로는 갑 회사의 임원과 근로자들 및 거래처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산업 현장에 위치한 위 도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은 사람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데 있고 미관은 그다지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는 곳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도로 바닥에 기재한 여러 문구들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지는 않는 점, 갑 회사의 정문 입구에 있는 과속 방지턱 등을 포함하여 도로 위에 상당한 크기로 기재된 위 문구의 글자들이 차량 운전자 등의 통행과 안전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도로 바닥에 기재된 문구에 갑 회사 임원들의 실명과 그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 등이 여럿 포함되어 있지만 도로의 이용자들이 이 부분 도로를 통행할 때 그 문구로 인하여 불쾌감, 저항감을 느껴 이를 본래의 사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한 점, 도로 바닥에 페인트와 레커 스프레이로 쓰여 있는 여러 문구는 아스팔트 접착용 도료로 덧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상 회복되었는데 그다지 많은 시간과 큰 비용이 들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로 바닥에 여러 문구를 써놓은 행위가 위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재물손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